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15기 박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로 재학 중인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법전원 15기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했던 게 흔히들 말하는 뭐 로시오패스들 이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면 너무 많아서 생활이 되게 힘들고 매일매일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동기나 선배들이 굉장히 좋고 교수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 입시를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제가 입시를 했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충북대 로스쿨은 학점을 보지 않는다는 것. 특정 어느 정도 학점 일정 수준의 학점만 넣으면 그 뒤로는 거의 무차별하기 때문에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북대 로스쿨이 정말 구원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들어와서 좋은 것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동기들이나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사람이 너무 워낙 좋아서 진짜 다른 로스쿨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다, 분위기가 빡빡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수업이 힘들다는 거? 근데 이거는 충북대만의 단점은 아니고 모든 로스쿨의 단점인 것 같아요. 수업 자체도 힘들고 시험 기간 되면은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그리고 그거 따라서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서 굳이 꼽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서를 쓸 때 전적대가 확실히 중요하긴 하죠.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동기들이 전적대들이 그러니까 학부가 굉장히 좋은 동기들이 많죠. 서울대 동기들도 있고 뭐 연고대 동기들은 굉장히 많고요. 고대는 어딜 가든지 다 많으니까 전적대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충북대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충북대 학생들이라면은 지역인재가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가 적용이 되면은 1차에서도 입시 요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1차에서도 쿼터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면접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고 또 리트 점수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전적대가 충북대라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충북대 학생들이 많으실 거라서 아마 제 생각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전적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로스쿨이라는 전체 풀에서 충북대학교가 사실 학벌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내가 로스쿨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로스쿨 붙을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매년 충북대 학부 출신자들이 전국 로스쿨에 붙는 학생 수가 한 2명 내지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2명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10,000명이 넘는데 2명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객관적인 실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적대가 이런 데 가능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뭐 전적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지만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충북대 학생들은 충남대랑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돼서 어느 정도 비교적 낮은 정량으로도 합격할 수 있으니 그 점 잘 유의하셔서 리트 준비도 하고 로스쿨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토리시기 때문에 학점, 토익, 리트이기 때문에 학점 잘 챙기시고 리트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따로 전공이나 이런 면에서는 로스쿨 자체가 도입이 된 지 오래됐고 더 많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와서 동기들 과를 물어보면 법학과인 동기들은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양한 사회 경험이나 다른 과에서의 배운 지식들을 자소서에 더 녹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는 법학과가 없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법학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리트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당한 공부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리트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만약에 자기 리트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르고 잘 안 나온다 하시면 다른 학교들의 입시 요강을 잘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시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다른 토익을 올린다던가 만약에 학점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런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노무사 1차 준비나 그런 정성적인 요소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공부나 시험들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트 처음 시작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잡고 시작한다고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케이스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부 또는 직장과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트 공부 기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개인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정말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오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적성 시험이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시간을 투입한다고 안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비례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적성 시험도 어느 순간 붙잡고 있다가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오르는 사람들도 저도 보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너무 길게 잡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한번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때 리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초시였고 학원 수업 시간을 포함하면은 그래도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한 순공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그래도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한 회씩 정도는 꼭 풀려고 했으니까 한 순공으로는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토익이나 이런 공부 요소 넣는다면 그거는 더 플러스로 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 공부량이 잘 나오지 않아서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근무 중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리트에 필요한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공부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그래도 7, 8시간은 한 것 같고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 4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리트 특성상 머리를 많이 쓰고 두뇌 회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스쿨 입시를 작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1시간 정도는 최대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한 해는 풀어보고 그거에 오답이라던가 해설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를 해갖고 주말 이틀 정도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했었던 것 같고 물론 그게 항상 다 계획대로 가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리트는 그렇게 준비했었고 이제 리트 점수가 나온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씩 할애를 해서 퇴근하고 나서 그렇게 포스트 리트도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일반 로스쿨들의 거의 한 반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리트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교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는 꼭 봐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나왔는데 여러 번 보면서 점수가 좀 올랐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계속 준비를 하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맞는 사람들은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맞는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는 언어는 강사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갖고 저만의 푸는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안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무조건 강사 방식을 따라 해보면서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처음 준비하시는 거다 이 시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원 강의나 교재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원이나 강의가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학원보다는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리트는 아무래도 혼자 푸는 연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초시라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이다. 이 시험에 대한 감이 안 잡히셨다 하시면 인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걸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또 충북대 재학생이신 분들은 4학년 과정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이 거의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니기 힘드신 상황이실 거고 저도 그 학부 4학년 때도 리트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학원과 인강을 다 듣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했는데 그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인강의 도움 정도는 빌리시는 게 하지만 전체 커리큘럼을 다 수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수강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성적인 요소라고 하죠. 자소서에 법 경험을 쓰는 게. 그런 요소들 없이도 로스쿨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는 반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법 관련 경험으로 가진 게 특수하다면 특수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없었고 법학과도 아니었고 법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물론 정성적인 요소 이렇게 얼마나 법이랑 관련된 삶을 살았는지를 자소서에서 많이 보는 학교도 물론 많아요. 근데 안 보는 학교도 반 이상이 되니까 이런 것도 또 입시요강 열심히 찾아서 쓰시면 되고 법 관련 경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수학 능력이랑 어떻게 어려운 경험들을 극복했는지 아니면 공모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법이랑 관련이 없어도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하고 이뤄낸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자소서에 법 관련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법학적인 거에 있어서 무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법무부 주관 공모전에 나가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쓰면서 그 이후에 왜 탈락했고 어떻게 이후에 법을 공부하게 됐는지를 써서 최대한 자소서를 메웠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학 정성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무정성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들어와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얼마나 법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즉 수학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스쿨 자소서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들어와서 얼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굳이 법 관련 경험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 관련 경험을 쓴다고 하셔도 교수님들께서 평생 법만 공부하신 분들이고 법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거가 아니라면은 크게 중요하게 보시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법 관련된 거는 거의 쓴 게 없고 그 회사 다녔던 경험이나 정말 옛날에 23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15년도에 나갔던 대회를 참가했던 경험까지 해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얻었고 그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걸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학부만 다녔다면 학부에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걸 어떻게 써내려갈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만 하는 입시 설명회도 왔었어요. 근데 정보들은 일단 저는 그때 인터넷 카페들이나 선배들 그렇게 같이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로스쿨 입시 설명회는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경험만으로도 어떻게든 남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북대학교에 그냥 면접 보러 오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뭐 그런 이유로라도 괜찮고요. 그냥 한 번쯤은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올해도 한양대에서 할 것 같은데, 이제 한양대에서 로스쿨 25개 로스쿨 전체에서 하는 공동 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만 갔었는데요. 입시 설명회라는 것 자체가 가서 교수님들을 뵙고 직접 입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가서 정보를 얻는 데는 좋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좀 실망하실 수는 있어요. 특히 한양대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몰리기 때문에 개별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그런 입시 설명회에서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가타부타 말씀을 해주시긴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개별 입시 설명회는 학교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은 항상 일정이 뜨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개별 입시 설명회에서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들하고. 개별 입시 설명회 그런 식으로 찾아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시 설명회 같은 정보는 저는 주변에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오픈톡방을 찾아서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오픈톡방에서 공지 같은 게 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입학 설명회와 충북대학교 개별 입시 설명회, 그리고 이제 그 사설 학원에서 개최하는 이제 입시 설명회도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개최하는 그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정보들을 위주로 다뤘기 때문에 실제 학원을 다녔을 때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 같고, 입시 설명회 자체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어쨌든 수도권 대학에 이제 대학을 재학 중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선배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적을 거고, 주변에 로스쿨 입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원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로스쿨 입시의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공동 입시 설명회는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별 입시 설명회도 이 충북대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좋고, 로스쿨 교수님들도 한번 뵐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보다도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건 18살 때부터였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우선 제가 타인을 돕는 데서 좀 자기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직업들이 진입하기도 힘들고 또 그 직장 생활 자체가 힘든데 아무래도 효능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10년 동안 계속 했고요. 그렇지만 법조인에 대한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인을 도울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인정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이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답변 중에 있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4년 전에 땄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법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때부터 로스쿨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회사도 다니고 다른 이런저런 사회활동들을 하다가 다시 그렇게 재밌고 좀 가슴 뛰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법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생각이 나서 로스쿨 진로를 고민을 하게 됐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합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그냥 뭐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때려쳐도 할 게 있다는 그 자격증이 주는 그런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게 좀 부러웠다는 게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고요. 저 또한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제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사람을 돕는 게 굉장히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 내에서 그 법조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절실한 상황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변호사가 가지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사회 전반적인 것을 떠나서 주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법조인이 되고 변호사가 된다면은 좀 힘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법 공부를 해보니까 잘하는 것과 별개로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도 법 공부가 재밌는 공부를 하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러한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1학기 끝나고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해보니까 정말 로스쿨 입시할 때는 붙으면은 다 변시도 다 붙는 줄 알고 공부도 쉬울 줄 알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힘들기는 정말 힘들죠. 힘들긴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금 로스쿨 입시를 하시는 분들께는 각오는 좀 하시고 준비하시라. 리트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옥 같을 거예요. 정말 저도 지옥 같았고 불확실하고 이러는데 들어와서도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3년 하면은 변시 볼 기회가 생기고 변시 통과하면은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입시 준비하시고 들어와서도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까지 찾아보셨다는 건 나름대로 간절하고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저는 일단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리트 점수가 좀 안 나와도 그날 하루만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찍은 거 5개 중에 3개만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날 평소 모의고사 본 것 중에 그 본고사에서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와서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저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그날만 운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더라도 그럼 한 2, 3일 정도 쉬어도 돼요. 리트는. 그런다고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입학하면 쉴 수 없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준비하면서 리트까지 잘 달리고 면접도 잘 보시고 면접 끝나고 노세요. 면접 끝나고 진짜 열심히 노셔야 되고 선행학습은 1학년 1학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입학하면 많이 힘드니까 선행은 해야 되지 않나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되니까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힘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힘드실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로스쿨 입시 과정도 힘들고 로스쿨 자체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지치고 지금부터도 많이 지치실 거기 때문에 저도 리트를 재수를 했고요. 들어와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포기 안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 진지한 마음 가지신 분들과 선후배로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